좀 서글프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자격 부분들이에요? 가입비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듣기로는 남자와 여자의 가입 비용이 다르다. 요거는 사실인지. 낮은 무조건 제가 이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근데 밤엔 집니까? 별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성욕이 없으세요, 많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이요. 네, 오이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다중인격자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이분은. 너 손님 앞에서 이렇게 그러면 어떡하니? 아니 왜냐면 네. 이제 오늘 모시는 게스트분을 아까 밖에서 잠깐 뵀는데 네. 말투를 너무 나긋나긋하시게 이렇게 네. 하니까 저런 말투를 남자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따라해본 거죠? 여러분, 바꿔봐야겠다. 녹화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좀! 이러고 끊었는데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은 우리 성지인님이 우리 무서워할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역겨우셨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모시는 게스트분, 네. 미모의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오늘. 결혼정보회사 모두의 지인의 대표이신 네. 성지인 님이십니다. 네. 저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아니, 아까 너무 잘하시던데. 아, 그래요? 아니,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깜짝 놀라고. 아, 그래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목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결혼정보회사 네. 대표님이셔서 그런지 네. 본인은 결혼을 안 하셨지만 결혼을 다 보내버리려고 이거 웨딩드레스를 입고 오셨어. 아니, 왜 이렇게 예쁘세요, 진짜? 아니 야, 너 우선 너는 안 되겠다. 너한테 우선 겁을 많이 먹으셨어 지금. 혹시 제가 무서우신가요? 전화 통화 때문에. 아니 이거 오늘 저희 오장을 위해 준비하신 의상입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고. 아니 평상시 의상입니까? 아니, 저 회사에 있으면 촬영할 때 가끔 입는 의상이고 사실 최근에 홈쇼핑에서 방송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 입고 나간 옷인데 아, 그렇구나. 입고 왔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탁재훈 씨 네. 유튜브에서 이 성지인님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너무 매력적이시고 아름다우시고 네. 또 결혼정보회사 대표라고 하시니까 뭔가 우리 오정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만한 게 많겠다 해서 이제 섭외 네. 요청을 드렸는데 네. 어떻게 저희 채널 나오시기 전에 조금 어떤 주저함이라든지 아, 그런 건 이미 없으셨어요? 쇼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자극적인 늘 주제들이었는데 네. 내가? 나를? 저 그렇게 물어봤어요, PD한테. 그래서 네. 진짜? 거기서? 나를? 나 무슨 얘기를 하지? 했었는데 꼭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다. 네. 보니까 자극적인 그 내용을 쇼츠 사람들이 많이 자꾸 클릭을 하니까 그 쇼츠가 계속 노출이 되는 건데 저희는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네. 그 유퀴즈에 나오셨던 김영미 PD님이라고 계세요. 분쟁 지역 전문 PD님. 네. 그분은 어렵게 모셨거든요. 조회수가 15,000입니다. 저희 막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그런데- 역사학자 나오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나오시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AV 배우님 그냥 나오시기만 분수 했어요. 얘기하고 그랬더니 조회수가 25만님. 이거 너무한 거야. 이거 구독자들을 탓해야 되죠. 우리는 여러 컨텐츠를 제공하는데 맞아요. 너무 선택적 클릭을 합니다. 오늘 성지인님은 네. 조회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빵은 되겠다. 왜냐? 우리 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예쁜 여자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남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남자들한테 인기 진짜 많으시죠? 솔직히. 아, 자기 입으로 어떻게 아니 많다고? 눈웃음이 장난이 아니야. 아, 그래? 어. 아니 자기 입을 근데 이게 대답이네. 아니에요. 보통은 아니에요 이러는데 이분은 장난 아니네. 아니, 얼마나 인기가 많으세요? 네. 그걸 아니, 어떻게 그 사실 처음에 질문지 받았을 때 네. 얘가 인기? 나 없잖아 이러니까 그냥 많다고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많다고 하라고. 그렇죠. 없다고 하면 재수 없고 많다고 해도 네. 그냥 그러니까 많다고 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많아도 뭐 많다고 해도 맞아. 누구한테 갑자기 뭐 수치로 알 수는 없어. 없어요. 예. 그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평소에? 그러면은? 결혼 아직 안 하셨다고 저 하니까. 이동욱 배우 좋아해요. 이동우? 누구야? 아, 도깨비? 눈이 높네. 눈이 높지. 어. 근데 이 연예인 중에 물어보면은 누가 강호동 이러냐? 솔직히 다 멋있는 사람 중에 고르지. 너도 연예인 누구 있습니까? 요즘은 네. 그
그 송강 씨 멋있고. 봐봐. 야, 너는 눈이 완전 머리 꼭대기 있지. 약간 이동욱님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는 겁니까? 좀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니요, 그냥 멋있어서 좋고요. 뭐 박보검도 좋고요. 차은우도 좋고요. 다 좋아요. 잘생기면 다 좋아요. 잘생기면 좋다. 우선 외모를 보신다. 네. 결혼정보회사 운영하시다 보니까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떤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예전과 좀 달라진 점? 네, 여기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30대, 40대, 50대 분들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결혼정보회사에 요새 20대 초반부터 많이 오세요. 아, 여성분들. 진짜요? 네, 남성분들은 어차피 20대 초반 분들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문의하신 분은 04년생도 받고 04년생? 그러니까요. 저도 04년생은 좀 놀랐는데 04년생도 있고 회원으로 실제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은 00년생은 되게 많아요. 아니 왜 남자들은 20대 초반은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요? 20대 초반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없어요. 아니 왜 내가 30대 이상의 여자예요. 근데 20대 초반의 남성이랑 결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없는 20대 초반 남성분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능력이 있어. 20대 초반인데 이미 막 뭐 건물주 아들이고 내가 자산이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 있어. 그럼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분이 문의하신 적이 없어요. 야, 그런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보겠지. 결혼정보회사에 회원가입비 내고 하겠냐, 결혼을? 20대 초반 분들이 결혼정보회사에 남자분들이 오는 일은 사실 거의 그래요? 아예 없어요. 예. 그러면 20대 초반 여성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나이 차이가 좀 났지만 너무 예쁘고 그렇게 화려한 결혼을 하는 거 보니까 저도 부러워요. 뭐 이렇게 나도 하시는 빨리 분들도 가고 싶어요. 있고 아니면 제 친구들은 만나는 남자친구랑 절대 결혼 안 할 거래요. 저는 그렇게 연애하고 싶지 않고 결혼할 수도 있는 사람이랑 연애하겠다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정부에서 이 정책을 냈다가 폐기하긴 했는데 20대 남성들 중에 아이 셋을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겠다. 이런 정책이 있어서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나왔어요. 이게 근데 말도 안 되지. 지금 하나 키우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셋을 낳아.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1년 6개월을 안 가려고 여성은 30개월 배를 불러야 된다. 이거 약간 모순이 있잖아요, 이게 정책이. 쓰러지셨어, 모르셨군요. 뉴스 보면 바로 나오는데. 아니 30개월. 이렇게 빵 터지는 정책을 국힘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결혼과 출산도 이제 선택이 되어버린 네. 이 현실이 전 조금 슬프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 출산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맞아. 예전에는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고 싶은 걸 했으면 됐는데 내 경제 상황이 좀 안 되면은 결혼과 그냥 출산을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되나. 이 요즘 젊은 세대 또는 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나 좀 여유가 있으니까 결혼을 꿈꾸니까 아니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결혼은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하는 겁니까? 왜 제가 웃었냐면 네. 사실 이게 현실과 그 여러 사회와 그런 분들은 뭐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데 결혼정보회사에 오신다는 건 네. 일단 본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남성분들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요? 아니 근데 왜 결혼정보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금 이제 어떤 회사도 네. 그래요? 어떤 회사도 만약에 본인이 일단 가입비를 지불하고 네.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데 결혼정보회사에 여성분이 가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남자면 돼요 하는 거 오시는 여성분이 없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아서 그래요? 가입이 안 돼요. 좀 서글프긴 하지만 어쨌든 최소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자격 조건? 부분들이에요? 최소 부분은 일단 능력적으로 네. 뭐 연봉, 본인 자산, 집안 자산 중에 결혼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이 돼요.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어떻게 가는 측정할 게 수 있지? 저희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혼해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정도라 함은 사람마다 기준 다르지만 굉장히 자산가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유가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먹고 살기 힘들면 가입이 안 된다 그 말인 거지 되게 부유해야 된다는 건 이제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뭐 외모가 되게 좋고 네.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비전도 있는데 현재 자산이 조금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가입이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이렇게 평범한 거 말고 조건이 굉장히 좋은 남자들은 어떤 여성을 원합니까? 난 이게 궁금해요. 아시지 않아요? 이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 봐봐. 왜냐면은 요즘에는 예쁜 여성들이 물론 이제 능력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진짜 자산이 많은 남자들은 특별하게 좀 보는 왜냐면 네. 뭐
2세도 생각한다면 그 학벌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성형 전에 얼굴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딸 낳고 우리 남편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닮은 거야? 막 이렇게 나도 놀랄 정도였으니까. 깜짝 언니. 놀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검열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런 초보자라면은 나는 성형 여부라든지 학력 이런 거 왜 처음 나 같은 사람 처음 보나 봐. 좀 많이 당황하셨어. 나 같으면 그거 좀 체크할 것 같거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진짜 좋고 네. 뭐 누가 봐도 다 좋아하는 탐내는 남성분들 남자다. 같은 경우에는 결혼정보회사 오시는 이유는 그냥 만나는 풀을 넓히고 싶어서 인 거고 주변에서는 예쁘기만 한 여자는 이미 많아요. 그치. 근데 외모도 예쁘고 성격도 예쁜 여성이 잘 없고 왜냐면 그 어리고 예쁘기만 하고 철없고 막 생각 없고 징징거리고 이러면 또 못 받아주겠다. 그래, 그치. 이런 부분도 있고 솔직히 이제 최저로 거는 기준은 네. 내가 그 부모님을 정말 다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 정도는 좀 힘들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 어느 정도 노후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걸 알고 만나고 싶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요새 좀 멋있는 남성분들은 은근히 학력 보는 분들 좀 생겼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학력. 그러니까 결국 다 보는 거야. 그래. 얼굴, 학력, 이게 지적 수준까지 다 보는 거지. 그리고 그 처가의 어떤 재산 노후 준비 여부라든지 그 이 노후 준비 가지고서도 진짜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남자 자체는 그냥 멀쩡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월급도 안정적인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예를 들면 시댁에 매달 생활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 자체는 괜찮아. 근데 알고 보니까 또 매달 처가에 생활비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체크하겠죠? 다 체크를 하는데 왜냐면 부모님 자산 여부까지 다 체크를 하는 부모님 거라서 자산 여부까지. 다 체크는 하는데 근데 그게 꼭 엄청 그런 부자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데 네. 항상 영상이 나가면 자극적으로. 결국 그러면 부자만 결혼하고 그래. 정말 이 망할 놈의 세상 뭐 이렇게 되는데 먹고 살기의 기준이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이상이 다 높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막상 사람들은 다 따진다기보다 딱 몇 가지 항목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의 기준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항목이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우리 지인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은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한 어느 정도예요? 그건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행이네. 비슷하고 보통 예전에는 결혼정보회사에 여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 잘못된 온라인의 그 정보들에 비하면 결혼정보회사 여자밖에 없다.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왜냐면 여자가 남성보다 이성을 보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거 그리고 좀 더 그렇죠. 많이 보니까 그런 걸 보니까 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고 네. 실제로 남성 싱글이 인구가 더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랑 비슷비슷한데 한 남자가 5.5, 여자가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입비도 되게 궁금한데 가입비와 가입 조건에 대해서 아까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기 괜찮을 정도의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야지만 가입 조건이 된다고 하셨고 여성 같은 경우엔 그럼 나이 제한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결혼정보 회사 자체의 나이 제한은 아마 없겠지만 네. 저희의 기준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는 아무래도 연령층이 막 높지는 않다 보니 네. 40대까지만 가입. 50대 넘어가면 안 되고. 50대 넘어서는 완전 재혼으로 빠져서 저희 초혼으로서는. 재혼도 받습니까, 거기? 재혼도 있죠. 이 파트는 이따 저희가 좀 더 네, 자세히 네. 나누도록 하고 네. 그러면 40대까지는 초혼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49살도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아직은 저희 회사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극단적이거든요. 아까 전화 통화 들으셨죠? 극단적인 애라 가지고. 아니 근데 80년생이 네. 44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벌써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도 80년대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40대 후반까지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진 않지만 40대 분들도 가입은 된다. 그건 약간 대표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직 30대 여자도 괜찮다라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일단 외모 나이가 중요해요. 얼굴 나이도 40대 후반이면 그건 가입이 그쵸 안 되죠. 30대인데 겉으로 비주얼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완전 동안이야. 그건 괜찮습니까? 완전 동안이고 근데 40대. 능력도 좋고 네. 그러면 이상형이 까다롭지 않으면 가입 가능하죠. 그래요.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그러면은 아까 최근에는 20대 초반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그 나이대가 20살 후반에서
30대 초반? 네, 맞아요. 그럴 것 그- 같아요. 이마의 삼촌. 그게 제일 예쁘거든. 저는 여자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죠? 능력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아가면서. 그 저는 좀 예쁜데 풋풋해서 촌스러움이 있다면 그 20대 후반이 넘어가면 여성들이 다 자기 이제 가꿀 줄 알고 맞아. 세련돼지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좀 어린 친구들이나 뭐 20대 후반 여자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지만 네. 저희가 한참 이제 지나서 보면 제일 예쁜 나이는 여성 20대 중반부터 30 중반까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 제일 예쁜 것 같아. 나는 20대 초반이 제일 예쁘던데. 아, 그래? 친구들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냥 너무 친구들도 예쁜 그렇고. 거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거. 약간 손예진 느낌 난다. 계속 그니까, 눈웃음 그니까. 나 눈을 못 떼겠네. 아, 너무 예쁘시지, 진짜. 되게 진짜. 그 지인님한테 상담 받으러 갔다가 지인님한테 대시하는 반해가지고. 손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안 하고요. 아, 제가 그냥 상담을 거의 안 대표로만 하고 활동하시는구나. 안 하고 제가 상담할 시간은 없고 대신에 회원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시고 뭐 저희 여러 가지 뷰티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거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뭐 행사 같은 게 있으면 그때 뵙는 거지 제가 뭐 메인으로 직접 상담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일 때는 지인님도 상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런 경력이 쌓여서 지금 이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럴 때 혹시 막 들이대는 남자분은 없었어요? 막상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고 네. 그리고 진짜 멋있는 남성분이라고 해도 자기 이상형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성상 다 듣다 보면 전혀 관심이 안 생겨요. 아, 그래요? 이 눈웃음을 수술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하다. 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웃을 아까 뭐 때. 뷰티 컨설팅 받으러 그러니까, 온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이거 수술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중학교 때 거울 보면서 계속 이 연습을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노안 왔을 때 노안. 우린 노안.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웃는 거 연습한다고. 네. 네, 연습한 건 아니고. 아, 타고난 거예요? 근데 빠져드네. 약간. 그니까. 근데 제가 또 이러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또. 그러면 원래부터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담을 하시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맞아요. 그럼 그 상담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계속 커플 매니저로 결혼정보회사 상담을 했었고, 그래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면서 네. 이제 사업으로 저희가 확장해서. 새로 확장해서 제가 낸 거죠. 뭐가 그렇게 이 직업이 마음에 드셔서. 그 본인 결혼도 안 하고, 네. 뭐가 남의 그렇게 결혼만 엄청 끌렸어요? 시켜주고 회원분들 결혼하거나 아니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연락 받으면 뿌듯하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가끔 또 힘들게 하는 고객들 겪으면 어머 진짜 아닌 것 같아 하면서도 또 그런 고객 만나면 또 기분 좋아지고 계속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왜 안 했냐고요?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아까 말했잖아요. 약간 이동욱 좋아한다고 눈이 했잖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지인님이 봤을 때 딱 요 정도의 조건, 요 정도의 상황이라면 나는 결혼하겠다 하는 어떤 본인만의 그 철학이 있다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네. 조건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제가 결혼정보에서 운영하지만 조건 제가 네. 좋아하는 스타일의 외모가 있고 아, 이동욱 씨 같은. 그 정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로망인 거고 네. 외모 훈훈하고 성격 자상하고 일단 저한테 잘해줘야 돼요. 좀 잘 자상하고. 맞춰줘야 되는구나. 그게 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바깥에 막 맨날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사람 싫어. 아니 근데 별로 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아니야, 되게 기셀 것 같아. 남자 엄청 잡고 휘둘러야 되는 스타일 같아. 오빠 어디야? 막 이러면서 집에서 고상하게 차 마시면서 언제 들어올 거야? 외모가 돼야 되고 자상해야 되고 성격 외모 두 개 봅니다. 나한테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성격 외모 능력은 없어도 되는데 네. 이게 누가 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 해야죠. 잭스는 안 정규적으로 되고. 정규적으로 반듯한 일을 하고는 있어야 한다. 이 정도. 그러면은 그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 대시를 한다면 결혼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있죠, 있죠. 연애는 많이 하셨어요? 엄청 했을 것 같은데 느낌에 몇 명이랑 사귀어 보셨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사귀어봤어요. 그래요? 네, 얼마 안 사귀었고 좀 오래 만났어서 네.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고백하는 스타일이에요. 마음에 제가 들면?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다가가는 스타일이라서 뭐 막 대시한다고 관심 없어요. 내가 꽂히는 남자한테만 간다? 오, 확실하시네. 이 여자가 탐나네. 약간 그런 거 자극하잖아. 뭔가 그랬잖아. 도전의식, 쉬워 도전의식. 보이지 않으면서 그런 느낌. 음. 궁금하네. 아까 이제 가입 조건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가입비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때 듣기로는 남자와 여자의 가입
비용이 다르다. 요거는 사실인지. 아니고요. 남자 여자 가입비는 똑같은데 이상형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아, 내가 까다로워요. 그럼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겠네. 똑같은 나이의 여성분이라고 해도 어떤 분은 저는 나이 차이 3살까지만 보고요. 남자 키 180은 되어야 되고 학교는 뭐 인서울 어디까지 그리고 뭐 연봉은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만 잘하면 되고요. 뭐 키는 뭐 너무 작지만 않으면 되죠. 나이 차이는 크게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금액이 같은 게 사실 말이 안 그러면은 되잖아요. 뭐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기본이 500이라고 하면은 조건이 까다로우면 여기 2배 정도 차이 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그 평균적인 비용은 한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평균적인 비용은 300만 원대부터 300만 원대부터. 있는데 뭐 5, 600만 원까지도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까다로워 말씀하신 대로 뭐 예를 들면 자가 집 서울에 자가 있어야 되고 뭐 부모님 노후 준비 당연히 되셔야 되고 키 180 이상의 외모도 어느 정도 이상의 막 학벌도 좋고 이래 이 정도 되면 이제 얼마까지 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만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이게 막 솔직히 저희가 가입비만 받고 끝내면 누구를 소개시켜 주냐 그 사람도 만나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그때부터 상담이 가능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를 해도 본인이 너무 뛰어나면 그래 어떻게 더 낮추겠니 마음은 이해하는데 알지 얼마 없어 그런 사람. 그래서 최대한 찾아보자 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상형은 거의 뭐 저기 지구 위에 있다라고 하면 가입 힘들다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3,300만 원 이렇게 불러버리면 나가라는 거지. 돈이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조금 고민이 고민하시라고 그러고 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뭔가 진상의 느낌이 오는구나. 본인의 상황은 모르고 막 눈만 높아가지고 이런 있겠지. 많아요? 그러면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비로 말하기 어렵나요? 여자도 많아요. 아, 여자가 더 많아요? 나 알 것 같아. 뭘 알 것 같아?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네, 당연히. 근데 성형을 하고 나서 엄청난 자신감이 붙어. 갑자기? 그러면 이게 그때부터 신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형을 하고 나서 예뻐지고 나서 그 말 하는 것도 아닌 분들이 되게 그래요? 많아요. 그래? 표정 봤어? 양심이 없네 그분들은. 근데 그게 몰라요. 그 부분은. 본인은 몰라요? 몰라요. 전혀 근데 모르는 그럼 게. 약간 팩폭을 해주세요? 그냥 3,300만 원 얘기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진짜 3,300만 원 낸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고 그런 분은 아니고 눈이 그냥 까다롭고 본인이 대박. 정말 3,300만 원. 자기한테 최적으로 맞춤해서 진행해달라 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제가 그렇게 불러서 그분들은 가입을 한 분이 없어요. 네. 아니 윤혜 씨는 왜 그러면 성형하고 나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랐습니까? 그래서 뭐 막 원래는 대시 안 할 남자들한테 가서 막 대시하고 아니 그랬어요? 원래도 자신감은 뛰어났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눈, 코를 하고 난 다음부터 거울을 보는데 이게 화장까지 하면 너무 예쁜 거야. 내 자신이? 그래서 저 남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게 이상해 이제. 그럼 다가갑니다. 너는 왜 나를 안 봐? 그럼 남자가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때는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아, 나 그냥 예전과 다르게 너무 예뻐졌으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냥 클럽을 가면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를 계속 쳐다보거든요. 그게 우리의 대화잖아. 근데 그 남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30분을 쳐다봐도 나한테 눈길을 안 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내가 그 정도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거지.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지? 몰랐지. 이 정도. 이렇게 눈코만 성형해도 자신감이 업되는데 여러분 질탄력을 20대 초로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더 생기겠어요. 당연하지. 쓰러지지. 성진 그러네. 씨 정신 차리시고요. 자, 역은 골드입니다. 요즘 네. 산부인과에 올인원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그 이유가 이제 수축, 보습, 탄력까지 탄력. 거기에 이제 Y존의 환경을 네. 약산성으로 만들어주면 지렴이나 이런 거 우리 여성분들이 다 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 하나로 다 케어가 가능하다. 네. 우리 지인님도 아직 결혼 안 하셨으니까 이거 신부 그 준비처럼 패키지. 네, 관리해줘야 넣어야지. 되잖아요. 난리 나거든요.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가지고 바로 이 결혼정보회사에 소금화 패키지도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미리 맞춰보고 해야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쉽네. 하지만 내가 여성이다 네. 하면은 여기에 올인원 케어가 여군 골드로 가능하다.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여성분들도. 당연하죠. 맨날 남성분들 막 사이즈만 얘기하고 뭐 강직도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우리부터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좀 노력을 해보자고요. 맞습니다. 네. 여궁은 특허 출연 7가지 천연 성분이랑 성장 인자를 배합해가지고 세포 재생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탄력, 보습, 청결, 냄새까지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여궁 골드로 활용해 보시고 오정TV 보고 상담 신청합니다 하시면은 체험은 2세트 챙겨드리니까 1588-5570으로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아까 막 능력도 보고 어떤 신체 스펙도 보고 여러 가지 보는데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도 깐깐하게 봐야 돼요. 맞아요. 결혼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보험이야. 맞아요. 왜냐면 사고는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마이보험 체크에서는 여러분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끔 보험을 해지할 일 없이 딱 탄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제 시중에 35개 보험회사가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쪽 뭐 롯데가 좋아, 현대가 좋아 그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객관적으로 보험을 설계해 드립니다. 네. 1588-7917로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시고 오정TV 보고 이제 보험 상담하고 싶어요 하시면은 더 네. 친절하게 제 지인도 지금 4명 정도가 오, 설계를 가입하고. 받았는데 남편이랑 자기 거 실비랑 이제 그 갱신 안 되는 걸로 네. 종합보험 해가지고 10만 원 안팎으로 오. 너무 알차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성지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이야기를 이제 하고 네. 있는데, 궁금한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아까 가입비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를 뭐 1년 안에 막 10명은 최소한 우리가 만나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 횟수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횟수로 하게 되면 기간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뭐 2년 동안 쓰고 계신 분도 있고요. 왜냐면 첫 번째 분이랑 교제하다가 헤어졌어요. 오래 만나다가 헤어지고 두 번째 분과 또 소개해드렸는데 또 그때 교제가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4회가 더 남아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횟수는 몇 번이 기본입니까? 횟수는 저희 6번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기간으로 하면은 몇 1년 동안 횟수 제한 없어요. 오, 나는 6번으로 할래. 왜? 이게 좋은 것 같아. 사귀어보고 속궁합 맞춰봅니다. 맞- 그리고 중요하죠. 나서 사귀어봅니다. 네.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도 5번의 기회가 남은 거잖아. 음. 근데 기한을 두면 뭔가 조급해질 것 같아. 근데 기한을 두면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네. 지금 괜찮네. 가입하게 생겼어, 우윤혜. 아, 저 진짜 최근에 어. 결혼정보에서 전화가 온 거야. 맞아. 제 애가 둘입니다 하니까 어머머머머 하고 끊으시더라고. 이게 아직도 그런 거 있습니까? 대학 졸업장. 명부. 명부가 리스트. 돌려지나 근데 봐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면 정말 개인정보법이 그럼요. 강하기 네. 때문에 네. 무조건 바로 경찰서에서 잡아가는데 그래도 스카이, 일명 스카이나 아니면 뭐 의사분들, 판검사분들 이런 분들은 전화 받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신다고. 아, 난 하도 스카이도 연락이 아닌데. 많이 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당황스럽네. 그러면 아까 횟수랑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지인이 이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걱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막 몇 명의 남자를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그 남자가 계속 싫다고 해. 그러면 업체에서는 얘 좀 약간 진상인데 하면서 그 다음에 추천을 많이 안 해주는 경우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기간제라면. 기간제면 일단 성혼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그냥 그 다음 사람 소개 안 해주고 이런 개념은 없고요. 왜냐면 네. 결혼을 시켜서 최대한 성사비를 받는 게 회사에는 네. 유리하기 때문에 네. 진짜 근데 만약에 매너가 너무 안 좋다.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이 진짜 안 좋다. 나갔는데 표정 진짜 구리게 있고 막 계속 휴대폰 보고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괜찮은 남자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후기가 계속 좋으면 소개 안 시켜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그 후기. 이게 눈치를 둘 다한테 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결혼정보회사 만나서 언니가 남자고 내가 여자야. 근데 이제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업체에다 얘기할 때 많이 안 좋게 얘기했다가 얘가 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내 후기가 나빠지니까 다음에 좋은 사람을 소개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뭐 상대방의 후기를 다 알려드리진 않기 때문에 네. 뭐 좋은 분이었다고 했다 이렇게 전달하지 너 이상하다고 하더라 이렇게는 말 안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불쾌한 경우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다이렉트로 전달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정말 이런 언행을 했다 아니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걸 정확하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계속 그렇게 하면 저희가 미팅이 조금 힘들 수 있다. 아, 그런 얘기하죠. 얘기는 또 해주세요, 해주죠. 고객들한테. 심각한 건 해주나 보다. 많이 심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요, 정말 저 최근에 이제 이분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들은 건데 남성분인데 자꾸 나가서 여성분한테 허리 둘레가 어느 정도 되냐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아, 사이즈 물어보고. 그런 걸 왜 물어보며 그리고 허리 둘래? 그러니까 매니저분이 이번에는 좀 신경 써서 예쁜 분 해준다고 했는데 되게 실망스럽다 이런 말을 대놓고 아, 외모에 좀 많이 그런 치중되신 얘기들을 분인가 그 보다. 약간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몇 개를 까먹어서 그렇지 되게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한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막 마음에 안 들게 했다가 진짜 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 인터넷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 틱틱거리고 막 휴대폰 보고 하다가 나갔는데 남성분 차가 너무 좋네. 막 롤스로이스야 갑자기. 그러면. 람보르기니였어요. 람보르기니. 그래서 오빠 이러면서 막 갑자기? 드라이브를 시켜달라고 했다. 이런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잖아요. 아, 진짜 있대요, 아, 그런 분들이? 그게 가끔 있나 봐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만남을 이제 알려줄 거 아니에요. 매칭을 하면은 이 맞아. 사람에 대한 브리핑이 좀 가지 않나요? 이 사람은 그렇죠. 어떤 직업이고, 뭐 자산은 어느 그거 정도고. 다 알려드려요. 다 알려드리지만 만났을 때는 또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하진 않는데 막상 그게 진짜 눈앞에 딱 보이니까 아 맞다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아, 진짜 웃긴다. 이 서류 심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깐깐하게 본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뭐 졸업증명서나 예를 들면 뭐 집을 갖고 있으면 그런 어떤 부동산 증명서 등기 같은 받은 거를 거? 직접 보세요? 저희가 기본 인증에 네. 혼인관계 인증, 진짜 결혼한 사람인지 아닌지, 네. 가족관계 인증, 말해주신 가족사항 맞는지, 졸업증명, 그 학교 네. 나온 거 맞는지, 재직 증명서, 원천징수, 뭐 전문직 분들은 면허증, 사업자 등록증, 표준과세 증명 이런 거 다 받고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네. 등기부 등본 저희가 발급합니다. 그럼 이거 남녀 다 받아요? 네, 당연히 다 받죠. 다 봤는데 없다 저 없는데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네.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러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가 보다. 제가 말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자산 상황에 대해서 여자한테는 증명서를 내라고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되는 경우도 경우 있- 있어요. 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었어요. 저희는 일단 너무 깐깐하게 해서 그걸 할 때 기본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하면서도 그러니까 상대방도 다 인증하고 하는 거예요. 하면 네 하고 하는데 진짜 까다롭네. 예를 들면 자산 체크를 하는데 3천만 원이 있어도 5억이 있어도 9억이 있어도 10억 이하로 체크를 하게 되면 아, 이건 좀 형평성이 떨어지지. 상대방한테 말해줄 때 본인 자산 10억 이하고요 하고 나가게 되면 사실 우리가 10억 이하라고 생각하면 한 7, 8억 정도 그쵸, 생각하게 그쵸. 되지 않나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봤는데 1억이다. 1억 미만이어서 이거가 뭐냐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까다롭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연스럽게 밖에서 자만추 할 거면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자만추 해놓고도 그거 궁금해서 못 물어보는데 아, 맞아요. 솔직히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오픈하니까 만나서는 그냥 자기랑 성격 잘 맞는지 외모 마음에 드는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네. 따지는 사람들은 어딜 가서나 다 따지는데 못 물어볼 뿐이고 네. 저희는 그냥 편하게 먼저 알려드리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선입견일 수는 있는데 그쵸. 우리가 느끼기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만나면 뭔가 조건으로만 많이 따져서 만나니까 둘이 막 좀 불꽃이 튄다든지 뭐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떠세요? 많은 분들 결혼하시니까. 실제로 어머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결혼한 따님인데 결혼정보회사에 딸이 가입한다고 했을 때 결혼정보회사에서 가입하는데 저렇게 연애할 줄 몰랐다 이런 것도 있고 조건을 어느 최저 기준치를 정해두고 소개를 받고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썸도 타고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거라서 따지려고 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없지도 않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사진 보고서도 서로 이제 미리 우리도 소개팅할 때 보면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대충 그 사람의 인상을 보잖아요. 여기서도 어떤 그런 사진 정보를 서로 주고받나요? 저희는 사진 공개하는 회사라서 네. 당연히 사진을 오픈을 하는데
오히려 개인 카톡 부사는 제발 좀 내리셨으면 딴 좋겠다라고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와. 이 카톡 부사들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100장, 200장 막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솔직히 조금 네. 맨날 사진만 올리는 사람처럼 맞아요. 보일 수 있고 너무 SNS에 빠져 있나 보다 이런 그렇게 생각 보일 드니까. 수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얼굴이랑 그치. 남이 예쁘게 보는 얼굴이 다른 분들이 그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내 눈에는 그 사진 안 이쁘고 실물이 훨씬 이쁜데 이상하게 나온 사진들을 한 50장 깔아놓으면 내리시라고. 제발 내려라. 얘기를 하죠. 아니면 요즘 어플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실제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예쁜데 실물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떤 그 이야기를 하세요? 막 예를 들면 그냥 생사진으로 보내세요라는 생사진 근데 뭐냐? 보정사진 어느 정도 보정사진은 괜찮은데 왜냐면 저희도 지금 기본 카메라 들면 이게 깜짝 내가 놀라서. 아니다 그러니까. 싶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어느 정도의 가벼운 보정은 뭐 서로 다 인정해 주는 부분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가면 이거 너무한데라고 얘기를 해서 네. 다른 사진으로 더 보내주시라고. 저희가 봤을 때 현실에 가까우면서 예쁜 사진을 네. 찾아서 해드릴 테니까 많이 보내달라 얘기하죠. 남성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외모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자가 봤을 때는 얘처럼 눈 크고 되게 공주같이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인데 지금 나 맥이냐? 남자들은 약간 귀엽고 아니면 되게 청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성형한 것 같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남자라면은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얼굴을 좋아할 것 같거든요. 어떤입니까? 좀 선호하는 외모가 있습니까? 섹시한 거, 귀여운 거, 청순한 거, 뭐 다 그냥 예쁘면 좋아해요. 없구나. 그냥 예쁘면 되는구나. 그 스타일은 있어요. 어떤 네. 분은 뭐 박보영님처럼 작고 귀엽고 아담한 스타일이 좋아요. 어떤 분은 뭐 김사랑님처럼 뭐 화려하고 섹시한 스타일이 좋아요. 뭐 어떤 분은 뭐 그냥 손예진님처럼 청순한 게 좋아요. 하지만 누가 봐도 셋 다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을 좋아한다. 그냥 호감형인 얼굴에 더 매력도를 어디에 주느냐의 네. 차이인 거지 누가 봐도 예쁘면 다 예뻐하더라고요. 네. 그거 궁금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좀 예쁘고 잘생기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다닐 때도 없는데 결혼정보회사에 찾아온 사람은 얼마나 더 없겠어요. 요런 소위 말하는 잘난 분들을 풀을 만들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찾아오는 사람만 받으세요? 아니면 혹시 뭐 어떤 사업적으로 조금 찾아 나선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세요? 찾아 나선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요. 네. 저희는 이제 가입을 하려면 본인이 저희 쪽에 프로필을 남겨주셔야 네.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다 오진 않잖아요. 네. 프로필 남기고도 그냥 한번 남겨볼 수도 있고 싱숭생숭해서 밤에 남겼는데 아침 되니까 아닌 생각이 것 없어질 같다.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가끔 어떻게 하냐면 그 분들 중에서 10%는 미인이고 미남이에요. 네. 어떤 우리나라의 전국 인구에 그냥 딱 그 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쁘고 좀 멋있고 하는 분들은 담당하는 매니저를 지정해줘서 우와. 방문을 최대한 하도록 유도를 하죠. 왜냐면 실제로 보고 진짜로 외모가 좋으신지 확인하고 이상형이 까다롭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최대한 가입을 받는 게 결혼까지 시켜드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혼하면 비용을 얼마를 더 내야 됩니까? 성사비는 보통 기본이 600만 원이고요. 6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남자 여자한테 다 받아요? 그렇죠. 가입할 때 계약서에 써요. 네. 쓰고 뭐 1000만 원 이상도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가진 것보다 어쨌든 너무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잘 돼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더 큰 금액을 내가 주고 싶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성혼비 좀 깎아주세요 하는 말은 많이 들었고요. 그런 건 없구나. 결혼이 되기 전에는 결혼만 되면 뭐 더 드리죠 제가. 아니 더 안 주셔도 돼요. 안 깎으면 다행이다. 그런 느낌이군요. 깎아달라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깎아달라는 분들은 일단 좀 많이 있고요. 네. 깎아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네. 뭐 멀티 프로필을 해서 저희 쪽에 프로필 사진을 안 보이게 한다거나 네. 아니면 본인 뭐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는데 아. 내가 가입 안 했는데 왜 돈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아. 하신다거나 잠수 타려고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여러 꽤 있어요. 있구나.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뭐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일단 않아요? 결혼식을 하면 무조건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띄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멀티 프로필을 해도 뭐 결국 다 오픈이 되고 걸리고요. 근데 그리고 계약서에 적혀 있어요. 만약에 성혼 2주 전까지, 네. 예식 2주 전까지 성혼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세배 위약금을 문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건 법적으로 효율이 있는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보내야죠 서류를. 그럼 웬만하면 그래도 다 먹튀는 별로 없었나요?
그런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아직은 없어요. 까다롭게 또 검증하시니까. 아니 그 뭐야 혼인신고 안 하고 혼인신고는 안 해도 사진으로 뜨기 결혼식으로 때문에 오히려. 결혼식 사진도 안 찍어. 사진도 안 찍고 둘이 그냥 동거해. 아니 적어주기 싫어서 결혼 안 해. 결혼식도 안 해. 1,200만 원 아껴야 되거든. 그래서 이민가. 이기야 이게지 그런 사람들도. 아 너무 웃긴다. 그러면 이 모두의 지인 결혼 정보 회사가 다른 데와는 뭐가 차별화된 게 그래, 있습니까? 맞아. 이 사장님 예쁘다는 거 말고 다른 건 네. 뭐가 있습니까? 사장님이랑 어차피 결혼도 못 하는데. 아니 이게 까다롭게 검증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결혼정보회사 중에 제일 아무래도 까다롭게 검증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보통 결혼정보회사는 사실 결혼정보회사이지만 신원이 인증된 사람들을 프로필 보내주고 서로 만남까지 주선해주는 만남까지 해주는 서비스이단 말이에요. 네. 만남 정보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결혼까지 시켜드릴 수 있을까 해서 피드백도 똑같이 링크로 전송이 돼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 점수 뭐 매니저 안내는 어땠는지 그런 점수를 다 매기고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서 사실 말씀하셨던 어떤 느낌을 잘 살리면 이분이 이성에게 훨씬 더 호감으로 보일 수 있을지 장점 살리고 단점 그런 커버하는 팁 주면 너무 좋겠다. 저희 건물에 헤어 메이크업 룸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퍼스널 컬러 진단도 해주고 네. 그래서 이성에게 어필될 수 있는 외모로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스타일링 코칭을 하고 네. 그리고 피드백이 계속 안 좋거나 뭐 계속 까이거나 이러면 심층 면담이라고 해서 어떤 점들을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심리 상담을 해서 상담까지. 결혼까지 제발 해라고. 그럼 여성분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런 코칭을 해주시는 당연히. 거예요? 남성분들이 특히 받아요. 저희가 만약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코칭 좀 해줄 수 있어? 근데 두 분 이미 너무 알아서 잘 꾸미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뭔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더 먹히겠다.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처럼 하시면 안녕하세요. 네. 진짜. 반가워요. 초반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대로 해도 다 상관없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나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아하면서 너무 모든 걸 다 드러내면 저 대출 얼마 있고요. 저 뭐 이런 거는 만나자마자 부담스럽지. 아니다. 처음부터 다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으니까 제발 처음은 또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고 뭐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기본 매너, 지각 제발 하지 마라. 그 지인님은 평상시에도 이런 목소리로 계속 얘기합니까? 근데 제 방송을 보면 네. 라이브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 차분한데 자막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차분한 거고 저 지금 전혀 아 그래 오늘 트레이닝 받고 나온 겁니까? 아니요. 약간 진짜 최적화돼서 남자를 그러니까 나 약간 AI 보는 나 지금 느낌이야. 빠져들고 있어. 머리는 한쪽만 이렇게 넘겨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옷도 저렇게 차분하게. 입고 말투 아니, 저렇게 정말 오늘 하고 완벽하게 웃을 때도 남자 오늘 한 10만 명 지금 꼬실 수 있겠네. 나 배우고 싶다.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 나랑은 180도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빠져든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게 사람의 향기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청결 유무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외모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봐. 그래. 그러면 이제 미안해지지. 맞아요. 근데 난 냄새 나도 한 번은 더 만나볼 것 같아. 저 왠지 꽃향기가 날 것 같거든 저런 사람은. 다시 만났는데 또 안 좋은 냄새가 나. 그냥 내 코를 막아. 그치? 이거 내 코가 이상한 거야. 이비인후과에 가겠지. 자, 버텍스 넘버1입니다. 아이부터 임산부까지 하는 친환경 스킨케어 브랜드인데요. 네. 여러분 여기에 EWG 그린 등급에 햄프시드 오일이 잔뜩 들어가 있고 향료, 알러젠 프리 그리고 자연 유래 7종 추출물. 무엇보다도 여기 성분이 너무 착한데 이 성분에 비해 가격이 너무 좋다. 맞아요. 이 샴푸가 원래는 지금 얼마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거의 9만 원, 10만 원 정도 팔아야 되는 금액인데 대표님께서 워낙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3만 원대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 샴푸 아니면 이제 다른 샴푸는 못 씁니다. 맞습니다. 네. 유통과 마케팅에서 거품을 쫙 빼고 체험이 곧 최고의 마케팅이다라는 네. 신념으로 좋은 제품, 정말 제품의 혼신을 갈아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샴푸 먼저 추천해 보시고 저희는 그 지난주에는 이제 립밤을 추천해 드렸는데 샴푸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든다 하시면 쫙 바꾸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꼭 오정TV 보고 구매한다라고 남겨주셔야지 샘플 키트 제공되니까요, 여러분. 그 혜택까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버텍스 넘버1이었습니다.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건강도 결혼정보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해, 나는 네, 이게.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 건강검진 이거 진단도
떼우러 아, 가나? 궁금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아, 뭐 유전력 이런 거. 아,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진 않는데 네. 거기까지 하면 보는 기준이 또 하나가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네. 네, 거기까지는 피곤해지는구나. 그리고 누구나 어떤 그 지병이라는 거는 갖고 있거든요. 네. 이제 밝히고 싶지 않은. 네. 자, 우리에게 필요한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요거 하나에 담았습니다. 네. 하루에 하나만 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10종, 마그네슘, 칼슘, 아연까지 네. 하루 일일 섭취량을 이거 하나로 여러분들 60알이 들었는데 2달분이잖아요. 그러면 네. 가격이 15,9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유통으로 생기는 거품을 뺐기 때문에 이 한 알로도 가능한 거고 여기에는 지금 영국산 해조 칼슘 3개 각국의 프리미엄급 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알씩 저는 매일 먹고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그 이미지 코칭도 좀 해주시는 것처럼 어디서 만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정해주시나요? 그런 거 저희가 서로 마음에 든다고 했을 때 네. 언제 만나고 싶은지 시간은 언제가 좋은지 밥 먹고 싶은지 사 마시고 싶은지 그런 거 서로 일정 조율 다 해서 예약까지 해드려요. 장소도요? 예약까지 다 해드려요. 그럼 만약에 술 마시고 싶어요. 근데 술을 첫 미팅부터 저희가 예약을 해드린 적은 술은 없고 아니고.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마음에 들면 그 이후에 뭐 술을 마시러 가시든 그거는 이제 마음대로. 스스로 선택해서 아니 하시는 보통 이렇으면 보통 결혼정보회사가 연락처만 딱 주고 둘이 알아서 날짜를 잡는 것이 아니고 장소 시간까지 이렇게 다 네, 대부분 대부분이 회사들을 다 해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듣기로는 그 카톡으로 서로 이제 연락하고 아 뭐 저 누굽니다 언제 볼까요 요거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일정 변경도 저희가 다 해드려요. 아니 왜 만나자는 말 안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이러면서 이미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든지 마음이 멀어진다든지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리고 들었어요. 번호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SNS 조사가 들어가고 뭐 모든 정보들을 솔직히 요즘은 그냥 검색 하나로 다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만나기 1일 전에 연락처 오픈해드리고 이미 장소랑 그건 저희가 다 확정을 해두고 하루 전날 이름이랑 연락처 오픈해요. 그래서 이름도 그 전날까지 안 알려드려요. 이름까지. 나머지 프로필은 다 진짜요? 알려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리는데 되게 이름은 궁금하겠다. 안 알려줘요. 왜냐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네. 반드시 검색해요. 아 그래요? 반드시 하지. 어떤 사람은 뭐 강남에 있는 파인다이닝 같은 곳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좀 뭐 그런 아주 대중적인 취향의 장소를 좋아하는 것도 이런 니즈까지 다 맞춰주시는 그쵸. 거예요? 당연히 맞춰드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뭐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뭐 커피숍에서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제가 예약할 테니까 제가 여기서 만나고 싶다 하면서 되게 좋은 곳을 정말 강남에 있는 뭐 그런 곳을 예약해서 일정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자기들이 돈은 그 원하- 사람들이 내야 됩니까? 내죠. 아니 돈 뭐까지 바라는 거죠 지금? 결제까지 혹시 해주셨나요? 아니 그런 것까지 바라면 저희가 계속 강남 파인다이닝을 결제를 해드려야 되는 혹시 협찬사가 있나 해가지고 돈은 자기네들이 낸다. 남성들이 정말 좋아하면은 다 가지고 있어. 되게 여성적이면서 똑부러지게 말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최악의 단점은 뭡니까? 최악의 단점이 네, 뭐 좀 지저분, 뭐 안 씻는다던가 아니면 뭐 짜증이 많다던가 아니면 결벽증 아니면은 뭐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나의 단점이다. 성격. 아 성격이 어떠네? 성격이 아까 얘 왜 맞춰주려 그러지? 녹화 전 같은 성격입니까? 제 성격이요? 네, 어떻습니까? 저 너무 직설적이에요. 직설 그 매력 있는데. 좋게 표현한 매력이고 네. 나쁘게 말하면 상처받을 수 있죠. 그치. 오. 그 사람의 기분에 상관없이 제가 직설적으로 그거는 나랑 비슷한데. 이 외모에서 직설적인 거는 되게 뼈 아프게 안 느껴질 것 같아. 날 위해 조언을 해주는구나. 느껴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아니 뭐 그런 성격 때문에 피곤 거. 어떤 그런 피하는 거. 에피소드가 있어요? 대차게 차였거나. 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차인 적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했다가 대차게 차였습니까? 너 성격 정말 이상한 거 알아? 이러면서 이제 막 이런 그때 제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사실 이상한 성격인 친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번 해봐줘요. 어떻게? 그 기억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너 성격 별로고 사실 네가 성격 되게 좋은 줄 아는데 사실 아닌 것 같다고. 저 표정 봐. 진짜 저는 나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남자한테? 예. 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지?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내가 했는데 좀 섹시한데 나는? 나 너무 무서운데. 아 그래? 그때 표정이 눈빛이 싹 얘가 당황하면서 이 끝났죠 뭐. 네. 만남을. 근데 막 너무 내 이상형이야. 내가 진짜 사랑해. 이 사람한테 다 퍼줘도 될 정도의 사람을 만나도 그 성격이 그대로 나와요? 네.
그 네, 성격이 그게 바뀌진 않겠지. 계속 그런 성격이 나왔다가 또 기분 좋아졌다가 막 이런 거지. 그럼 본인의 최고의 장점은 뭡니까? 최고의 장점이요. 네. 저는 구속 안 해요. 구속을 안 하고. 아예 안 스타일이구나. 해요. 구속 안 하고 집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며칠 연락 안 돼도 그래서 상관없어요? 며칠 연락이 안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며칠 연락 안 되면 그냥 헤어지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며칠 동안 연락이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며칠간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건 이상한 애니까 정리를 해야죠. 네. 기억에 남는 커플 있습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저희가 초반에 저희도 지금은 결혼정보회사가 너무 막 회원분들 많고 잘 되고 있지만 시작을 했을 때는 회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가입한 회원분들을 정말 꾸역꾸역 매칭을 했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결혼이 됐어요. 초반에 이름도 다 기억나고 누구 어떻게 매일매일 그 친구 얘기만 하고 회원이 얼마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을 다 이제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내니까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잘 사십니까? 잘 살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요? 살고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커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결혼정보회사의 임무는 결혼까지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신 분이 아직 한 명도 없고 실제로 근데 예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 근무할 때 우리 회사에서 결혼해서 이혼하고 다른 회사에 또 서로 가입을 했는데 전 배우자예요. 이러면서 프로필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이 조건을 다 맞춰도 결국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거라서 사랑 싸움 하다가도 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보통 밤에 좀 적극적인 속보만 스타일입니까? 성지인님은 좀 적극적인 스타일 아니, 적극적인 아니 스타일 밤에도 그래요? 아니야 난 오늘이 아니, 저는 이런 스타일입니까? 낮엔 무조건 제가 이기는 스타일이라서 네. 근데 밤엔 집니까? 별 관심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성욕이 없으세요, 많이? 네. 이런 거 방송에 나가나요? 아 진짜. 원래 좀 없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아니, 없어지셨어요? 원래 별로 아니면은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저는 진짜 결국 하게 되면 너무 궁금해. 이 여자.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어릴 때부터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네. 알게 되면 우리가 막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데서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이 막 되게 원하는 남자들은 싫어하고 난 그렇게 될까봐 그게 너무 싫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그럼 오도 안 느껴봤습니까? 인생을 반밖에 안 살았네 우리 성지인님. 아, 한 번도 어떤 아니요. 쾌락의 극치를 느껴보신 적이 그 없어요? 극치가 뭔지 모를 몰라, 뿐이지 몰라. 그게 우린 그건지 정확하게 아닌지 알잖아. 이런 거지. 그게 헷갈린다는 건 안 느껴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아. 그러면 스킨십 중에 뭐 키스는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손만 잡는 것만으로도 좋아. 이런 스타일은 키스 안 좋아할 것 같아. 스킨십이랑. 저는 그냥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다 내 이상형이야.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원해. 막 일주일에 진짜 못해도 세네 번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그러면 못 거기에 살아? 좀 맞춰줘.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준은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지. 아, 그런 상대방이 거지. 원하면 언제든지. 네, 그건 그리고 그걸 상관없어요. 싫어하거나 네, 그런 건 그렇진 아니고. 않아요. 아, 싫어하는 하지만 건 오는 안 아니고. 느껴봤다 했죠? 나 이거 진짜 너무 아쉬워. 이거 지금 이분은 이걸 못 느껴봤다는 게 지금 이분이 직설적으로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네. 그걸 느끼면 사람이 좀 유해질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좀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데 극강의 그 아니, 세상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더 행복하게. 아, 성지인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 조건을 다 썼습니다. 다 했는데, 진짜 사기였어, 알고 보니까. 막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마음 작정해가지고 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기. 문서 조작도 다 뭐 하고. 이렇게. 근데 저희가 그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막 위조하는 걸 얘기를 해서 저희는 동사무소 가서 서류 직접 발급받아요. 아, 그래요? 네. 확실하네. 직접 발급받고 저희가 위약금 문다, 뭐 저희가 피해 보상 한다 이런 것도 다 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서울대학교 네. 평생 교육원인데. 아, 있어. 나 아는 언니 진짜 이화여대 그 평생 교육원 나오고 이대 나온 것처럼 한다니까. 근데 저희는 불가능하죠. 왜요? 왜냐면 졸업장 때문에? 졸업장도 졸업장이지만 일단 상대방 학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평생 교육원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캠퍼스도 당연히. 당연히 얘기해 주죠. 아, 그래요? 예를 들어 학부는 좀 그냥 일반 지방 대학교를 나왔는데 석사를 서울에서 좋은 학교에 했다. 근데 그것만 밝히고 싶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 그치. 대학원은 뭐 솔직히 진짜. 학부까지 저희가 다 오픈을 해야 됩니다. 아, 이럴 바에 뭐 초등학교부터 다 오픈해야겠다.
오픈해. 어디 출생 산부인과부터 다 오픈해 그냥. 근데 그거 알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재미로. 그만큼 아직도 학력을 본다. 우리 이제 지인님께서 결혼정보회사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회사는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다.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회사 오시면 된다라는 어떤 마지막 어필 같은 거 있을까요? 결혼정보회사 가입하면 뭐 관리를 못 받았다 뭐 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희는 진짜 이 정도로까지 해주나 할 정도로 본인이 원하면 원하면 이 정도로까지 해주나 하면서 정말 스타일링 이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시고 사진 찍어 보내고 옷 뭐 입는지 검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다른 데서 하다가 잘 안 된 분들이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요새 챗 GPT가 또 가장 네. 유행하고 있고 AI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매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특허도 받았어요. 진짜? 혹시 지금 인공지능이세요? 내가 아까 AI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내 선호도에 맞춰서 1차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분은 어때요? 이분은 어때요?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시스템이라서 그리고 지금 가입하면 가장 핫하지만 2달 지나면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근데 AI는 아무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놓치지 않고 매칭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매니저분들이 다들 젊어요. 다들 뭐 5, 60대 분들은 안 계시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 뭐 실장님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실장님들. 왜? 뭐 투자하게? 아니 몇 분에 거쳐야 우리 성진님을 만날 수 있는데. 몇 분을 거쳐요. 그러니까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담당 매니저는 보통 인당 자기 한 명당 2명씩 매니저가 관리가 붙고요. 저희 커플 매니저 분들 10분 이상 계셔가지고 일단 근데 뭐 매칭 매니저랑 저희 경영 지원팀 다 하면 인원이 크기 때문에 저희 건물 놀러 오세요. 어디예요? 학동역에 있습니다. 네. 갈게요 나. 꼭. 학력 증명서 들고 갈게요. 저희 스튜디오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저기 근데 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진짜 진짜 가거든요. 오셔도 돼요. 진짜로. 저희 루프탑도 있는데 거기서도 촬영하실 수 있어요. 루프탑 나 루프를 생각해. 나 진짜 음란막인가 봐. 아니 이 여자 너무 매력적. 진짜 여자도 반하게 만드는 만드는 매력이 매력의 있어. 소유자십니다. 성진이님을 오를 느낄 수 있는 그날까지 남성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일단 먼저 1차 검증을 해보고 성진이님의 남편은 우리가 오정이 맡아서. 일단 우리가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먼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막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그 찾는 것도 다 해주고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치, 코치 소개를. 매칭해드릴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성지인님 모셔서 다양한 컨텐츠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우리 또 결혼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니까 댓글로 질문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어떻게 미스코리아 이거 해야 돼? 아니 됐다고 우린 다시 태어나도 안 된다고.